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씁시다. 배경설화.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자, 사건이 있습니다. 배경도 있어요. 자, 사건은 얘네들이 그 당시 화랑이 뭔지는 알잖아. 화랑도도 뭔지 알잖아. 자, 그래서 그 시절 화랑들이 호연지기를 기리기 위해서 모험 같은 걸 떠나. 여행 또는 모험을 떠나는 사건이야. 어디로 갔냐? 그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풍악산. 지금의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일단 배경 설화니까 뭐 서사 구조로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으로. 얘네가 어디로? 풍악산으로, 지금의 금강산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럴 때, 자, 이게 먼저 배경설화 세팅이다. 초반부 세팅. 그럴 때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졌다? 혜성이 등장해요. 그럼 그 혜성의 등장에 따라서 시상의 전개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혜성의 등장이 시상의 촉발이 되었다. 로 시작하는 그런 향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겠어? 뭐라고? 네, 요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얘는 표현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 자, 1분 드릴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법들 싹 찾아 정리하세요. 시작. 표현법 싹 찾아 정리하세요. 일단 애들을 봐봐. 같아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어? 같더라가 됐지. 그럼 무슨 법이야? 영탄법. 두 번째, 있을고 서리법. 있고 나도 뭐라고? 영탄법. 됐니? 있어라도 무슨 법? 영탄법.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봐. 일단 배경설화 아까 얘기를 했었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제 신라의 외적이 침입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았다는 거냐면, 얘네가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불러서 외적이 도망갔대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시절 배경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 다시 앞쪽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봅시다. 예전 동해물가 건달파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사룬 변방이 있어라 라고 하고, 일단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 쓰세요. 고사 인용이라고. 그래서 예전이라는 고사 인용의 도입구. 그리고 동해에서 얘네들이 놀러 왔는데 왜군이 왔다라는 사건, 문제를 전파했다는 거야. 봉화를 잃어서 문제를 전파했다. 된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빨리. 자, 그 다음 봐. 그렇게 삼하의 산 구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길쓴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여 살엔 사람이 있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외적이 침입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란이 있었다고 보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내란이 왔으니까 그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 또는 내란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네가 쳐들어왔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얘네가 뜬금없이, 평소에도 얘네는 와가지고 약탈을 하니까 그냥 평소에 약탈 행위를 하러 왔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간에 외적이 쳐들어온 문제가 생겼잖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혜성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혜성은 뭘까? 별이지. 자, 근데 항상 과거에 이 천체들은 왕이나 권력자들 상징했어. 그래서 혜성이 나타났다는 건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또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즉, 반역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럼 봐. 얘네가 반역자로 끝났을지 아니면, 즉, 쿠데타 성공했을지 실패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얘네가 이용하러 온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얘네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얘네들이 권력을 잡아서 얘네들을 격퇴를 했을 수도 있고, 친윤을 받았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 문제를 모두 극복하고 격퇴를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비유를 해. 다시 한번 얘기한다. 혜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해서 얘네가 권력을 졌을 수도 있고 쥐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때 외적들이 들어왔고 얘네들이 그거를 격퇴를 했다라고 보는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 혜성이란 새로운 세력이 격퇴를 했든 아니면 기존 세력이 격퇴를 했든 이 외적을 격퇴한 고사 인용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야.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놀러 갔어. 그러니까 화랑들이 놀러 왔어. 화랑들이 놀러 왔는데, 자, 이 외적들이 평소에 약탈을 하거나 또는 얘네들이 몰래 침투를 한 거야. 기습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얘네들은 도망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내가 얘네들이 왔어요라고 전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뭘 선택했다? 여기를 선택했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얘네의 업적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의 관점으로 봐요. 첫 번째는 뭐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들어온 외적을 우리가 격퇴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 관점은 뭐라고? 화랑들이 놀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지키려는 마음에 의해서 이런 위험에 얘네가 대응했다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이거 내신에서 하니 안 하니?
수업했니 안 했니?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니까. 됐어 여기까지? 야 그러면 아까 것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혹시라도 이걸 건드리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미 못자니까 여기만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아. 그런데 모사를 왜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것을 여기까지 의미로 보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역사사자잖아요. 역사사자잖아. 근데 이 역사사자를 갖다가 왜 의미로 보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여기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냥 그럴듯하게 써놓으신 게 있는데 저는 되게 납득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논문 견해를 갖다가 수용을 하시는 선생님이면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보되 이게 메이저 관점이고 이게 마이너 관점이니까 일단 얘로 기억을 하시되 혹시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했으면 얘도 아주 틀리다고 볼 수가 없어. 왜? 그 누구도 100% 알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과거에 원문이 남아있는 것도, 과거에 원문은 남아있으나 해석이 100% 정확한 건 아닐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시절에 있었던 역사 문제를 살펴보면 이 가능성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양쪽 다 제가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십시오.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관점, 자, 여기에 이제 외적 내란이라고 본 관점이 있다 그랬었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이 이제 이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봐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걸 목숨 걸고 누가 전파를 해서 막은 거야. 즉, 위기가 있었을 때, 내가 권력자도 아니고, 그냥 경계병 수준이지만, 내가 아주 사소한 임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심지어, 내가 여행 같은 놀러 갔다 할지라도, 이 위기를 우리 사소한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 우리가 그 소년이 이렇게 방파제에 이렇게 뚝이 이렇게 물이 새고 있어서 자기가 온몸으로 막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막았고 결국 살아나서 얘가 영웅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리고 항상 전쟁이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어떤 아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막 그런 얘기를 했다라든지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 영웅들이 위대한 업적을 가진 영웅도 있겠지만 평범한 인물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일단 첫 번째 주제 흐름에서 평범한 인물이 누구나 전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위기가 있으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너가 전파만 해도 사소한 인물라도 너가 충실히 하면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너도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런 주제로 보는 관점이 있어.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현대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뭐냐면 이거야. 반란군들이 나온 거야. 그게 뭐라고? 아까 나왔던 혜성들이라고. 그러니까 혜성을 왜 불길한 징조로 보냐면요. 자, 봐. 자, 왕은 절대 지존 한 명이야. 유일해. 그러면 세상에 유일한 게 뭐니? 낮에는 해죠. 밤에는 달이죠. 그러니까 자, 뭐냐. 자, 그래서 해가 가려지는 것을 불길하다고 본 거야. 그래서 과거에 왜 일식과 월식을 다 불길하다고 봤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식도 뭐야? 유일한 해가 사라지는 거지. 월식도 뭐야? 유일한 달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봐. 유일한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비유적으로 어떤 비유를 했겠어? 왕이 사라지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니? 그래 일식과 월식이라는 거는 왕의 부재 상황을 비유해. 이걸 무슨 사고로 해? 논리적으로? 유추라고 하는 거야. 비슷한 것을 속성으로 미뤄 생각하는 걸 유추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천체에 이렇게 있는데 봐. 반란군 즉 해성은 반짝반짝 빛나고 눈에 확 띄잖아. 그러니까 해 또는 달의 빛에 갈려서 보이지 않았던 뭔가 별이 하나가 더 등장한 거예요. 밝은 별이. 그럼 밝은 별이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세력의 등장이라고 보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이 세력이 등장했을 때 언제 해결해야 됐어요? 등장 직전 또는 등장 직후겠지. 얘네가 세력을 키우기 전이겠지. 얘가 먼저 어떤 사단을 내기 전이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반란군이 있었을 때 누군가 해결을 해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첫 번째 뭐냐? 내통자가 해결을 해준 거야. 반란군의 반란이야. 반란군 안에서의 반역이야. 또는 반란군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낌새를 알고 있는 누군가.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편하게 알려줘도 좋지만은 당연히 반란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또 배신하고 왕한테 가서 알려야 된다든지 또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일 같아 보이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내가 빨리 가서 먼저 알린다든지 다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주제는 뭐야? 누구나 국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외적의 침입에 있어서 누군가가 전파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희도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전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렴. 이거야. 됐어? 그래서 과거에는 외적이 있었고 현대에는 반란군 해석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게 이미 고사로 존재했잖아. 그러면 뭐겠어? 얘를 이제 이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노래를 불렀던 거야. 그래서 군인을 대상으로든 국민을 대상으로든 이런 문제나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너희가 나서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렴. 그렇게 불려졌던 노래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질문. 얘의 장르는 그러면 서정시겠니? 아니면 목적시겠니? 당연히 목적시지. 자, 그럼 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집단 무가라고 한다 그랬지. 잘 들어. 서정시도 집단 무가의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공연 가가지고 개인의 서정을 주제로 한 노래도 부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아버리니까 분류를 하는 거야.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야. 여기는 집단적 차원이겠지, 당연히.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분류를 하는 기준들을 이 이해를 바탕으로 보셔야지 그냥 맥락 없이 때려 의시면 다 까먹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이 있었구나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문제 풀이는 출제 역순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서술형 애들은 객관식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이걸 설명을 할까? 간단한 거야. 이게 뭐로 나오겠어? 내가 방금 설명한 게. 보기로 나오는 거야. 그럼 너희는 보기를 스르륵 읽어도 이미 들은 얘기니까 처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배경설화를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작품을 두고 뭘 시키겠어? 이런 배경설화를 보기로 준 다음에 선지 판단을 시키는 거야. 그걸 니네가 그때 다 처리하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해놓는 거야. 동시에 여기 사실 표현법이라는 게 딱히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대조, 뭐 대꾸, 특히 대꾸 같은 논리 구조, 문장 구조를 잡기에는 힘든 게 지금 얘가 번역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조적인 표현법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나와 있는 이 정도 내용들만 나오는 거야. 동시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 이 해성이 어떤 의미일 수 있겠다? 반란군의 의미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 배경 설명을 해드린 거고, 어차피 이걸 보기로 던져줘도 여러분은 흘려버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